네, 안녕하세요. 우리 능률 교과서 학습하는 친구들. 오늘 저와 오가 인조잉 아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는 41페이지 펼쳐주시면 됩니다. 네, 다 준비됐나요? 지금부터 이제 오늘의 수업을 시작을 하겠는데요. 우리 친구들 저와 함께는 앞쪽에 있는 스터디 포인트라고 해서 정말 각각의 문법이든 본문이든 또는 본전이든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쌤과 함께 오늘은 본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뭐 이번에 처음 이제 사실 내신을 치지만 이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편하거든. 그래서 봤을 때 우선 본전, 본문, 본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전에는 listening speak 파트라고 해서 여러분 생활 용어들에 대한 어떤 회화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본문은 어떤 주제로 스토리, reading 파트라고 보면 되죠. 근데 본문 후는요, writing과 grammar 파트예요. 그래서 그렇게 파트적으로 이해를 해야 훨씬 더 이해가 쉽다. 그래서 각각 파트별로 제가 핵심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art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학습에 있어서 키워드가 뭔지, 오늘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전체적 주제를 이해를 해야지만 학습 자체가 훨씬 더 여러분들이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어쨌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잊지 마시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예술입니다. 그래서 예술을 진정성 있게 즐겨보자. 그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대해서는요, 특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셀피나, 그다음에 옛날 같은 경우는 자화상, 이런 예술적인 렘브란트나 또는 고흐의 이야기를 들어서 비교와 대조의 기법을 써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요. 본문 전에서는 여러분 만약에 예술 작품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죠? 어떠니? 느낌이 어떠니? 좋아."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본전에서는 당연히 무언가를 보고 너의 생각을 묻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보시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예술을 어떻게 즐기는지에 대한 것이 오가의 이야기고, 예술이 어떤지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을 묻고 답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What do you think of?"라는 표현이 주표현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지금 입에서 예를 들면 해석을 할 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How do you think?"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how가 되지 않는다를 먼저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럼 이거와 비슷한 표현으로 뭐가 있냐면 "How do you like?" 요게 있어요. 이게 바로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근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걸 해석을 할 때 "너는 어떻게 좋니?"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오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비슷한 표현 중에 또 "How do you feel about?" 요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 내가 모든 표현들을 기본적으로 아는 표현까지 사실은 짧은 시간에 암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뭘 틀리지 않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니까 자꾸 이걸 how로 바꾸는데 how가 아니라 what이다. 그러면 how에 관한 표현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이 표현들이 동의 표현으로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에 나오면 이 본문전의 대화의 내용에서 사실 빈칸 추론 문제든지 내용 일지는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틀릴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이건 틀릴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충분히 해석이 되겠지만 "What do you think of it?"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게 되면 "나는 그것이 어때? 아름답다고 생각해." 여기 사이에 명사절 대시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명사절 that 같은 경우는 목적어를 이끌 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됐죠? 그래서 밑에 여러 가지 동의 표현들에 대해서 내 생각을 이야기할 때 I think를 쓴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대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음, 만약에 나는 뭐뭇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 반드시 이쪽의 부정이지 이쪽에 막 함부로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문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I think that is not beautiful. 이런 식의 정답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that이라는 것은 어떤 보통 일반적으로 사실에 대한 긍정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정을 할 거면 앞쪽을 부정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I don't think that 이쁘다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거는 뭐냐면 이것 또한 애들이 많이 틀려요. 타학교에서도 이게 출제가 됐는데 당연히 틀리죠. 근데 아이들은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왜? 언어를 한국어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어에선 되거든요. 근데 영어에선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that 이 아이가 긍정이 들어가는 것이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을 부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는 시험에 이미 많은 학교들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요것이 '아 내가 좀 주의해야 할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구간이 시험에 나오는 거는 까다로운 학교들에 보통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그 밖에 내 생각은 내 의견은 할 때 당연히 I believe that in my opinion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맞고 가는 정답입니다. 쌤이 맞고 가는 정답이라는 건 네가 공부를 했으면 당연히 맞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제가 필기해 준 이 구간 요걸 좀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랄게요. 많지 않잖아요. 하나, 둘, 셋. 이 세 구간을 여러분들 틀릴 수 있다. 자, 그다음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래쪽에 또 다른 표현이 나와요. 동의하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그래 나 동의해. I agree. I don't agree." 이런 게 나오는데 네가 틀릴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You are right." 이라는 네 말이 맞단데 제가 학생들 중에 기본기가 쪼끔 부족한 친구는 이거랑 구분을 못하는 사례를 봤어요. 이건 뭐죠? 어떤 뜻이죠? "괜찮아. 내 상태 괜찮아. 이상 없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랑은 전혀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가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You can say that again." 이라는 거는 "너 다시 말해 줄 수 있어?" 이 말이 같잖아요. 즉 네 말이 다시 말할 정도로 "너 말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막상 대화의 동의 표현에 이 구간을 모른다라는 거. "Same here는 약간 구어체지만 "나도 그래. 나 여기 있을게. 나 너랑 똑같아. 여기서 똑같다고 생각해." 이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I can't agree more은 more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의한다라는 표현이고 이 세 가지를 쌤이 지금까지 학생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대답 표현에서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내가 저 세 가지 답안은 어쨌든 동의한다.'의 표현에서 얘랑 같은 거구나. 그래서 '내가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부탁드릴게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만약에 "I agree with you"라고 "나는 너에게 동의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동의해"라는 표현이 다양하게 있지만 예를 들자면 so로 시작하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So do I. 예를 들자면 so I까지는 잘해요. 뭐 여러분 많이 해 봤어. So do I, so am I, so can I 이런 거 많이 해 봤을 거예요. 근데 "그래. 나도 그래."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비동사류 그다음에 일반 동사를 대신해 주는 do, does,
did 애들, 그다음 조동사 애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가 뭐를 동의한다 그랬죠? 너의 말에 동의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일반 동사예요. 일반 동사는 당연히 do, does, did 수와 시제를 보고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러하니 뒤에가 I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do란 이야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틀리는 구간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당연히 "난 네 말에 동의해. 나도 그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기본 표현에서 틀리지 않고 이렇게 꽈서 출제하는 곳에서 틀리니 여러분은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도 그래."라고 했을 때 일반 동사는 do, does, did 중에서 수와 시제를 잘 보시고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그러면 이걸 이해했으면 I don't agree. 나 동의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도 동의하지 않아. 자, 응용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냐면 바로 neither. 그다음 뒤에 I가 나오고요. 나도니깐요.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지금 보세요. 위에 동사. 일반 동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neither do I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쌤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주자면 긍정에서는 "So do I"고요. 부정에서 "나도 동의 안 해."라고 하면 "Neither do I"라고 하되 중요한 것은 이 사이에 들어가는 친구가 바로 조동사라면 그 조동사에 맞게 받으면 돼요. 예를 들자면 뭐 "So can I" 이런 식으로. 비동사면 비동사로 받습니다. "So am I." 그다음에 만약 일반 동사면 do, does, did에서 고르시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이거를 틀립니다. 이게 나오면 이 학교는 어렵고 까다로운 학교입니다. 무난한 학교라면 다행이지만 올해는 예를 들어 중1 때는 잘 보냈어도 중2, 중3에서 또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하라는 이야기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쨌든 저희가 이 강의 시간은 내가 무엇을 틀리지 않을 건지에 대한 생각을 꼭 반드시 해 보시길 바랄게요. 됐죠? 그다음에 물론 이거는 쪼끔 더 여러분들이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이런 것까지 출제합니다. 예를 들자면 agree라는 표현이 위에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자면 with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만약에 agree 다음에 to라는 게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agree 다음에 on이라는 전치사가 다 올 수 있거든요. 이 전치사 각각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with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사람이나 의견 대상들이 나옵니다. to는요, 어떠한 제안이나 계약 또는 뭐 안건이나 주제 이런 식으로도 보통 쓰이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차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지금 쌤과 본문 전을 했고요. 이제 잠깐 제가 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같이 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본문 전을 제가 이야기를 했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 시험 대비를 진행할지에 대한 느낌은 오시죠? 시험 대비는 당연히 기본은 당연히 맞아야 되고요. 내가 무엇을 안 틀릴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마다 여기는 사실 능률이라는 교과서를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사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학교가 내정. 내정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예요. 내부 지문도 많이 나오고요. 하지만 내정은 변형을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근데 애들이 입에서 이런 이야기 나와요. "아 변형하니까 어차피 안 외워도 돼."라는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본인 합리화예요. 외워야지만 변형인지 압니다. 외우지 않으면 시간 내에 못 풀어요. 왜냐하면 뭐가 핵심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자꾸만 외워야 된 여러분 학습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기본 어떤 디폴트 값인 70점 이상을 넘고자 한다면 암기가 모든 학습에 있어서 기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정 친구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절대 없애줘야 돼요.
그렇지 않은 본인들은 고득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암기가 되고 난 뒤에 본인들이 응용 변형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내정은 사실은 시험도 어렵고 학습할 때도 어렵고 변형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안 하자가 아니라 '암기를 해야 변형인 줄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예가 있습니다. 임예라는 학교는 양이 많아요. 지문도 길고 심화적이에요. 그래서 학습 공부할 때 진짜 애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험의 난이도보다요 학습의 난이도가 굉장히 힘든 학교입니다. 하지만 막상 시험이 나오면 괜찮아요. 그래서 임예는 양이 많아서 학습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공부한 만큼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정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내정은 평소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고요. 샛별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학교고 학교 선생님의 문법 또는 학교 선생님 필기가 결국 얘가 100 점을 맞냐 94 점을 맞냐 요 차이를 보여주는 학교입니다. 변형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 문법성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요즘에 조금 핫하고 좀 뜨거운 학교 중 하나죠. 그다음에 낙원 같은 경우에는 낙원은 양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양도 많고요. 학교에서 주는 학푸도 기본 문법 프린트도 꽤나 내용이 어려워요. 그럼 이 학교는 뭐가 하냐라고 했을 때 우선에는 다행인 건 내정이나 임해처럼 외부 지문이 굉장히 심화적이진 않아요. 고등값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학년에 맞는 정도가 쪼끔 어려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어려운 지문은 아니거든요. 근데 양 자체가 거의 10 개나 12 개까지 갑니다, 암기 자체가 기본 외부 지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쪼끔 힘들 수는 있지만 또 학교 선생님 필기 잘하고 저희가 그 필기를 가지고 잘 문제를 풀면 충분히 여러분들 공부한 학생이라면 어느 정도 점수는 가능하다. 하지만 뭐든지 공부는 기본기가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다음에 불곡이라는 또 학교가 있죠. 불곡은 양 많아요. 지금 이 능률에 있는 학교들이 다 특징 중에 하나 양 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곡은 외부 지문 중위 기준으로 10개 정도 나오고요. 하지만 그 10 개가 한 지문당 거의 9 개에서 끊겨요. 근데 9개 문장 끊기면 총 90 문장이긴 하거든요. 많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문의 난이도가 엄청 어렵지 않고 소화 가능하고 암기를 많이 잘하면 사실 100 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학교 능률을 선택한 학교들의 공통점은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 많고 어떤 학교 시험은 게다가 더 어렵게 출제가 되지만 본인들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하고자 하는 걸 잘 소화할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쌤은 지금 학교에 대한 이야기 해 드렸고 그다음에 본문 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줬어요. 또 지금부터는 문법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문법에서는 뭐가 이제 포인트일까라고 봤을 때 제기대명사, 이 제기대명사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여러분 현장 수업에서 합니다. 쌤은 지금 뭐가 시험에 나올 거고 네가 뭘 틀릴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과의 주문법 중 핵심 문법은 제기대명사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에요. 그러면 제기대명사 같은 경우 사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내신 수업이나 또는 평소 만약에 정규 수업에서 제기대명사는 사실은 그 많은 파트 중에 하나 조금 차지할 뿐이거든요. 하지만 실수할 구간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이 형태에 대한 기억은 다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레벨이 지금 다 다양하잖아요. 이 형태에 대해서 암기조차 안 한다면 그거는 50점 이상을 넘을 수가 없겠죠. 이거는 기본이니까 아래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용법 구분을 하셔야 돼요. 즉 제기대명사는 제기적 용법이 있고 강조적 용법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생략이 가능 불가능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서
재기와 강조 둘 중에 생략이 가능한 친구는 강조가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 요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형태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왜 쓰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용법 구분, 재기, 강조 구분하셔야 되고 세 번째가 생략 과연 또 누가 거기서 가능한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은요. 제가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풀 때 실수가 나오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만약에 let's love라고 했을 때 요 뒤에 나오는 제기대명사를 적어봐라고 했더니 못 적어요. 그죠? 왜 못 적을까요? 바로 제기대명사의 제기적 용법은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어를 제기대명사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주어를 모르니깐요, 아이가. 여기 s 있죠? 이거 어떤 친구들이 is라고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얘 us예요. let us의 줄임말이 let's라고요. 그러면 us니까 당연히 그다음에 나오는 거 뭘까요? 뭐예요, 얘들아? 바로 ourselves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저도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것들 조금 아이들이 틀리더라고요. 그다음에 얘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게 될 텐데요. 얘는 권유문이잖아요. 명령문에서도 틀립니다. 예를 "너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해 네 자신." 그럼 어떻게 되죠? love 하고 love you 할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명령이라는 건 상대방한테 하는 거잖아요. 뭐 지나가는 그녀들 "그녀 너 뭐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상대방한테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 어찌 보면 생략된 주어는 you입니다. 그럼 당연히 "너 자신을 사랑하라." 하면 yourself라고 하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제가 보니까 요거를 그렇게 틀리는 이유가 바로 얘네들의 숨은 주어를 못 찾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니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은 4 번을 틀릴 것이고 1, 2, 3은 정말 제기대명사를 할 때 디폴트 기본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요거는 우리 그 내신쌤과 다시 한번 꼭 챙겨 주십시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기적 용법이라는 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주어랑 목적어랑 같아요. 그래서 바로 에밀리가 뭐 프랑스어를 그녀 스스로가 어떻게 그녀 자신에게 스스로 프랑스어를 가르친 거기 때문에 그녀가 독학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주어랑 목적어가 같기 때문에 herself를 했다. 요거는 아마 우리 내신 쌤이 다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근데 당연히 생략할 수는 없어요. 내신 쌤이 해 주십니다. 이거는 저는 간단하게 해 드리는 거예요. 강조적 용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문장의 일반적으로 앞에 구성 요소는 다 끝났습니다.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 만들었다, 익히, 그래, 목적어 이렇게 3형식 끝났는데 단지 I라는 얘를 강조하고 싶어서 뒤에다 붙이는 겁니다. 자, 강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 사랑해. 이 말과 "나 너 진짜 사랑해." 그 진짜 안 뺐다고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생략 가능하다. 마지막 정리할게요. 잘 보세요. 형태 기억하세요. 알겠죠? 반드시 형태 다 외우시고요. 용법 제기와 강조가 있는데 무슨 차이인지 기억하시고요. 누가 생략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기억하시고요. 이 4 번에서 실수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4 가지입니다. 알겠죠? 그다음 제가 인제 투부 정사를 이렇게 보면서 현재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투부 정사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은 부사적 용법의 목적인데 쌤이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이게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같이 1월 때부터 공부하는 지금까지 투부정사가 여러분들의 문법서에 적어도 2 번은 나왔어요. 심지어 저희 문법 학점제에서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아직도 뭐 이 말을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본인은 지금까지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못 따라오죠. 뭐 악순환이에요. 중2, 중3 가서는 계속 나올 건데요. 그럼 그때 그다음 마다 선생님 설명 이해 안 가는 거죠. 근데 애들은 뭐라 그러죠? "아 쌤
이해 안 돼요. 설명 이해 안 돼요. 그거는 본인이 그동안 쌓아 놓은 게 없고 게을렀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부사적용법의 목적을 모른다. "아 나 모르겠어."라는 한탄과 결과에 대해서 자꾸만 한탄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자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많은 친구들 보면서 맨날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부사적용법의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 내신쌤과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부사적용법 우리 투부정사에는 명사절 용법, 부사절 용법, 형용사절 용법이 있는데 부사절 용법에는 목적, 결과, 원인, 근거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마다 뜻이 다 다르죠. 얘는 투부정사가 목적의 뜻을 나타내 주는 거고 얘는 투부정사가 결과적 뜻이 있는 거고요. 얘는 투부정사가 원인의 뜻이 있는 거고 얘는 투부정사가 근거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라는 아이의 품사 원래 자체가 무언가를 물론 뭐 형용사, 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의미론적으로 의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서현 중위나 이런 학교들을 봤을 때 특히 중2든 의미 해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 그래서 여러분 아래쪽 보시면 여기 의미가 나오잖아요. 의미를 하고 여기에서 해석이든 영작이든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서연 중에서 해석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애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뭐가 나왔냐면 "그는 살았다." 요렇게 문장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그 아이가 학교에서 나왔을 때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는 80살까지 뭐 되기 위해 살았다." 이렇게 해석이 나왔거든요. "그는 80살이 되기 위해 될 때까지 살았다. 되기 위해 살았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80살까지 되기 위해라고 해석이 되는 거는 부사적용법의 목적입니다. 그럼 걔는 틀린 거예요. 얘는 해석이 뭐냐면 live라는 거는 사실은 이 투부정사의 결과 쪽에 들어가는 힌트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는 살았다. 결과 80살까지. 그는 80살까지 살았다."라는 결과적 값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 해석을 정확하게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당연히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나오면 요거 다 구분하셔야 되고요. 투부정사 부사적, 명사적, 형용사적도 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하셔야 돼요. 지금 안 해서 뭐 뭔가 모면을 잘했어요? 근데 어쩌나요? 중2 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 '아 나 진짜 용법 하나 제대로 구분해 봐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세요. 여기에 보시면 "나는 일본에 갔다." 왜요? 일본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밑에 보시면 이거는 형용사 수식이죠. "이 음식은 먹기 안전하다."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슬퍼요." 어머 슬픈 그 감정의 원인이 뭔데 "너가 가는 걸 보게 되어 슬퍼." 이거죠. 원인입니다. 즉 앞에 나오는 감정의 원인이라 보통 이 원인 같은 경우 여기 앞에 감정 형용사가 많이 나오죠. 이런 구체적 이야기는 내신 수업 때 들으시면 돼요. 그다음 요까지 봤을 때 "너는 똑똑함에 틀림이 없어." 자 지금 제가 "이거 틀림이 없다."라고 해석했는데 "must를 갑자기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시는 친구는 조동사 must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럼 빨리 문제집 펴 가지고 must 뒤에서 다시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must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고 "너는 똑똑함에 틀림이 없다." 똑똑한 것 같다고? 근거가 뭔데 아 이 문제를 잘 푸는 거 보니까 예상 뭐뭐 하다니라고 해석하고 이거 근거. 그다음에 자 "그 소녀는 자랐다." 여기서 사실 문장의 형식은 끝나요. 이 형식이죠. 자라서 결과 뭐가 되었습니까? 변호사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기 해석을 좀 잘 해 주시고 하지만 이번과의 핵심은 부사적 용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만약에 시험 출제 예상은 사실은 이 본문에 나오는 투부정사 쪽에 기본 영작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빈칸 추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심화적인 학교는 용법, 순회중 같은 경우 용법을 물어볼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여러분들께서 이 의미적인 해석이 잘 된 거, 해석과 영작이 잘 매칭이 된 걸 고르세요.
매칭이 안 된 거 고르세요. 해석과 영작을 가지고 계속 매칭하는 게임들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본인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투부정사의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용법 구분 꼭 해 주시고 용법 구분. 제가 간단하게 적자면 명형부를 구분해 주세요. 두 번째, 투부정사의 부사적에서도 쓰임이 있죠. 부사적 쓰임. 아까 나왔던 거 뭐죠? 목적, 결과, 감정의 원인, 근거. 이런 물론 형용사 수식은 나중에 해도 돼요. 요거 구분 잘 해 주시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의미와 해석과 영작이라고 할게요. 해석과 영작이 잘 매칭이 되는지 보세요. 이게 먼저 근본이 돼야 그다음 어떤 여기 아래쪽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여러분 페이지는 68페이지에 오시면 돼요. 자, 여기서 글쌤과 이제 본문을 갈 텐데 사실 어찌 보면 이 중학교 1학년의 교과서는 AR 지수 한 2.5에서 3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미 어릴 때 배웠던 그런 쉬운 수준의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다 맞나요? 아니죠. 이러한 2.5, 3.0 수준도 어렵고 꽈면 다 틀린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릴 때 공부할 때 영어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문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냥 키워드 위주로 흐름 따라 여러분들이 뭐 스토리북이나 이런 걸 읽었기 때문에 흐름을 이해하는 거지 내용 일치 이런 걸 이해하는 거지 문법적 근거는 전혀 아직 기초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학교 쌤들이 꼬아서 내면 다 틀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들을 때도 내가 알아. 팔짱 꽂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필기 열심히 하시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는 태도, 학습의 태도가 있어야 맞출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68페이지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68페이지 어쨌든 간에 이 오가의 핵심은 art예요. 예술입니다. 예술. 그래서 이 예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서는 어떻게든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조금 이렇게 렘브란트나 고흐의 이야기를 예시를 들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그 아트 중에서도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라고 해서 그 아트와 연관된 게 나오죠. 여기 제목 보시면 self portrait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셀피. 셀피는 자신의 얼굴을 찍는 거죠. 그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자신의 얼굴 찍는 거. 뭐라고 하죠? 하여튼 자신의 얼굴 찍는 거.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자화상이고요. 셀카라고 하죠, 우리는. 그죠? 자화상이고 이거는 원래대로 셀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from A to B입니다. from A to B는 어떤 거죠? A에서부터 B까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나요? 출발지가 얘예요. 얘가 출발. 얘가 도착이에요.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예전이란 이야기예요. 요거는 오늘날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는 자신의 모습을 자화상을 그렸고 요즘 오늘날은 누가 자화상을 잘 그리진 않죠? 여러분 안 그리잖아요. 셀피를 찍는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 요즘에 만약에 나의 즐거운 순간을 나의 이런 현재 모습을 셀피로 순간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순간 기록의 매체입니다. 그죠? 자화상도 순간적 기록이죠. 그때 당시 나의 모습을 보고 어쨌든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순간 기록의 매체이고 이게 공통점이에요. 적으세요. 공통점이라고. 근데 분명한 차이점은 있어요. 자화상 같은 경우에는 좀 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셀피는 금방 찍죠. 뭐 이런 것들 차이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부터 했어왔던 자화상과 셀피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럼 당연히 공통점 차이점이 내용일치 100% 존재가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특히나 자화상의 예시로 누가 나오죠? 아까 얘기했던 유명한 위대한
이탈리아의 3대 거장 중에 하나인 렘브란트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고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전체적 이야기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본문 1에서는 보시면 시간적 흐름의 단어가 나와요. today가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 long ago가 나와요. 그 전체를 항상 보세요. 학습을 할 때 바로 해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페이지가 중심어가 뭐고 구조 자체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해석 들어가는 친구 먼저 숲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숲이 아니라 나무를 보는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 나무부터 보는 친구는 학습의 결과가 좋지 않아요. 공부 방법이 틀린 방법이에요. 숲 전체적 주제와 하고자 하는 말, 구조를 다 이해하고 이제 디테일로 가는 거예요. 학습의 방법이.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날에 해당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사고를 확장하세요. 누구죠? 여기 나오는 셀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의 셀피에 대한 이야기, 예전에는 자화상의 이야기다. 어쨌든 간에 오늘날과 예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조적이죠. 여기서 보면 롱어거가 나오면서 잠깐 과거 시제가 나온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두 개에서 과거 시제가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 핵심어가 누구라 그랬죠? 제가 셀피가 핵심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자화상이 핵심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기대명사, 그 다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주문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제기대명사, themselves. 여기는 제기대명사가 아니네? 그냥 목적격이죠. 근데 분명히 이런 애들 형태를 바꿔버린다고요. 근데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하면 맞출 수는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서는요. Today, 오늘날 people enjoy taking selfie. 사람들은 뭐를 즐겨요? enjoy라면은 동명사가 나와요. 그렇죠. enjoy란 목적어 자리 동명사 나오기 때문에 형태 주의하셔야 돼요. 동명사입니다. 뭐를 즐길까? 우리 뭔가 사진을 찍다라고 해서 take a photo처럼 당연히 take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셀피 찍는 걸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 그지? We can capture라는 것은 여기서 포착하다, 담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can이라는 여기서는 가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우리는 포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특별한 순간에 포착할 수 있어요. 뭐를 가지고 with는 여기서 수단입니다. 그렇죠? 이 댐은 위에 나오는 셀피를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피를 가지고 우리 셀피를 찍어가지고 특별한 순간을 담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셀피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또 공부를 할 때 이 지칭에 대해서 대명사를 굉장히 무시하고 대충 거는 애들이 있어요. 그 친구는 공부 방법이 잘못됐어요. 영어라는 아이의 특징은 영어라는 거는 굉장히 축약이나 생략이나 간단하게 하는 경제적인 언어예요. 굉장히 그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들을 이렇게 it이나 this나 them이나 이런 식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을 무시하고 가면 이야기 흐름을 잘 모르게 돼요. 한국어랑 달라요. 한국어는 대명사를 많이 쓰는 언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대명사를 흘러 넘어가는데 그 친구는 영어적인 방법으로선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대명사를 집착할 정도로 잘 보셔야 돼요.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셀피를 가지고 특별한 순간을 담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오래전에는 어땠을까? 사람들은 그들의 자신의 이미지를 다른 방식으로서 바로 담게 됩니다. 그게 뭐죠? 자화상인 거죠. 자, 그들은, 옛날 사람들은요, 페인트, 그립니다. 뭐를요? 그들의 자신의 모습을 그린대요. 뭐로 그려요? 그림으로.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똑같은 문장으로 바꾼다면 they painted their own
이미지라고 바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들 할 때 당연히 these 그림들이 복수니까 these 다음 복수 나와야지 복수 동사까지. 그래서 이 그림들을 우리는 뭐라고 지칭 이야기하겠습니까? 자화상이라고 해요. 즉 자신을 그린 그림. 제 말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서는 본문 1에서는 비교를 했어요. 오늘과 예전. 오늘은 셀피라면 예전엔 뭐였다? 바로 자화상이었다. 결국에는 순간을 잘 기록하고자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걸 쓰고 있다. 그래서 순간의 기록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순간을 기록하다, 포착하다라고 해서 유의어입니다. 동명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take, 순간을 딱 잡다, 포착하다, 뭐 recall, 기록하다 이런 식으로 유의어처럼 나올 수도 있습니다. 흐름이 맞다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차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본문의 토픽은 결국에는 주제는 from the self-portrait to the selfie가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셀카와 자화상의 self-portrait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내용을 뭐 우리가 지금 줄일 거는 없어요. 크게 줄일 내용은 없기 때문에 쌤이 뒤로 넘어갈게요. 본문 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는요, 주제 문장이 딱 보여요. 바로 요거예요. 셀피와 자화상은 결국 비슷하다. 결국 제일 중요한 단어, 빈칸 추론 가능한 단어는 누구겠습니까? 비슷하다. 여기는 유사성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유사성.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주제문이고요. 다시 제가 봤을 때 두 개 다 어쨌든 공통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특정 시간대, 특정한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담고 싶어 한다,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이거다. 그러면 그 특정한 시간이 뭐니라고 했을 때 바로 happy moment, 행복한 순간을 담고 싶지 누가 우울한 순간 담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안 담잖아요. 여러분 인스타에 우울한 거 안 올리시잖아요. 행복한 순간을 담고 싶어 한다. 특히 그 행복한 순간을 보면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joyful feeling, 행복했던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느껴보죠. 제 말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요, 여기 보면 아래쪽에 이건 여기까지는 행복한 순간 담는 데고 셀피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셀피. 결국에는 이걸 보고 되게 즐거워하고. 그러면 이제 또 누가 나와야 되죠? 바로 self portrait. 바로 자화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단어 바로 비슷하게 유사하게 란 아이가 나오는데 얘랑 동의어가 바꿔서 likewise 또는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약간 흐름상 계속 유사한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유사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유사하게 비슷하게라고 이런 연결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 자체가 문장과 문장을 굉장히 쫀쫀하게 연결해주는 긴밀성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당연히 글을 쓸 때는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쫀쫀하게 잘 연결시켜주는 것들 중에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다? 이런 연결 부사들입니다. 마찬가지 아까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쫀쫀하게 연결을 잘 시켜주는 또 요소 중에 하나가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앞과 뒤에 있는 문장을 잘 연결하고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유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유사하게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에서는 어쨌든 자화상이라는 것은 좀 더 셀피보다는 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이게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시기들을 조금 더 다른 시기들을 잘 포착할 수 있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렘브란트 화가가 나와요. 렘브란트 같은 경우 아마 37살인가요? 좀 일찍 요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모습의 상상까지 하면서 거의 젊을 때부터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젊을 때부터 나이가 든 자신의 노년 모습까지를 다 자화상을 그렸대요. 그럼 근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렘브란트는 거의 30대 후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본인이 상상했겠죠.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상상하면서 그렸겠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고거 좀 잘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예, 전체적 흐름은 유사성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특정 시간대 또는 자신의 여러 가지 다른 시기들을 잘 기록을 했는데 셀피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자화상 이야기. 특히나 자화상 쪽에서 렘브란트 이야기가 나와서 그분께서는 어린 시절과 그다음 노년까지를 자신의 모습을 담아서 좌상에 그렸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뭐라고요? 유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둘 다라는 것은 당연히 앞에 나오는 셀피와 그다음 자화상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보스라는 거는 기억하세요. 무조건 복수입니다. 그래서 뒤에 복수 동사가 나옵니다. 절대 쇼즈 단수 동사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셀피와 이러한 자화상 둘 다 우리의 이미지를, 우리의 상들, 우리의 이미지를 잘 보여줍니다. 뭐를 잘 보여주죠? 우리의 모습을 at a certain time, 특정 시간에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certain 특정한. 이거는 시각, 어떤 시점을 보통 이야기할 때 쓰는 전치사죠. 특정한 우리의 시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 접속사가 나옵니다. 부사절 접속사인데 얘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되고요. 선생님 부사절 접속사 아주 중요한 그런 말 많이 쓰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뭐 할 때다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look at은 보다란 뜻이죠. 그것들을 볼 때. 자, 이 그것들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나오는 거 바로 요렇게예요.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뭔지 알겠죠? 자, 우리는 그러면 셀피와 자화상을 볼 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주문법이죠. 누굽니까? 바로 제기대명사 주문법은 이 색깔로 칠할게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주어와 목적어 같아서 ourselves입니다. From that time. 바로 그때의 시간대, 일단 그때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특정한 시간대에 우리를 이렇게 뭐 그리든 아니면 찍든 그럼 그 시간대로부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됐죠? 그다음 갑니다. 계속 나옵니다. 똑같아요. 누구요? 계속 they 나오죠? 다 누굽니까? 셀피와 자화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셀피와 자화상은 like는 여기서 뭐뭐와 같은이죠. 전치사의 쓰임입니다. 저 동사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다이어리와 같다. 다이어리가 뭐죠, 여러분? 일기입니다. 그래서 일기와 같다라고 했는데 오답으로 출제가 일기이다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일기와 같다. 스스로를 기록하는 일기와 같다라고 지금 유사 표현으로 비유를 한 건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당연히 안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 우리는요. 셀피를 찍습니다. 자, 중요한 문법, 주문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바로 오늘의 핵심 문법 뭐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는 행복한 순간들을 기록하기 위해 셀피를 찍습니다. 이거죠. 그죠? 그다음에 셀피는요. 포착하고 담습니다. 바로 하나의 expression은 여기에서 어떤 뜻이냐면요. 표정입니다. 표정. 표현이 아니라 표현 또는 여기서 의견은 아닙니다. 이런 뜻이 나오건 이거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우리의 얼굴에 있는 표정을 담습니다. At those time.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at은 특정한 어떤 시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at을 보통 씁니다. 자, 그 당시, 그때의 우리의 감정, 그런 때에 우리의 얼굴 표정을 잘 포착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참고로요. 여기 보면 capture, 그다음에 A on B라고 해서 capture A on B는 B에 있는 A를 포착하다라는 뜻입니다. B에 있는 A를 포착하다. 자, 됐죠? 그다음 우리는 종종 일반 동사 앞에 빈도부사는 앞에 오셔야 됩니다. 위치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는 look에 셀피를 봅니다. 뭐와 함께? 여기는 함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함께. 요게 이때 with는 위에 있는 아까 수단 앞에 1단원, 즉 본문 1에서 나왔던 with와 좀 다르죠. 여기는 뭐뭐 함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셀피를 봅니다. 또 주문법 나왔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 얘가 뭐죠? 부사적 용법의 목적입니다. 됐죠? 그래서 bring back은 뭐 뜻입니까? 되살리다, 떠올리게 하다. 자, 그러한 정말 joyful feeling, 즐거웠던 감정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죠? 여러분 셀피를 찍고 행복한 순간을 찍고 거기서 나오는 표정 보고 그러면 친구들과 같이 보면 어때요? 아, 그때 즐거웠지. 이렇게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뭔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필링은 감정들, 느낌들을 이야기하죠. 충분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유사하게 비슷하게 충분히 얘는 삽입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고 빈칸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비슷하게 어떠한 화가들은요, 이러한 자화상을 만들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 또 나오네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다른 여러 가지 시기들, 자신들의 삶에서 다른 시기를 포착하기 위해 자화상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그 예시가 나옵니다. 예시. 렘브란트, 즉 이탈리아의 3대 거장입니다. 찾아보세요. 너희 아는 그림들을 그리세요. 마테네 학당 같은 되게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이탈리아 3대 거장 중 한 명이시고요. 한 명. 그래도 알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네덜란드 화가입니다. 원래는. 빛의 화가라고 하죠. 어쨌든 렘브란트는 in the mirror, look in the mirror,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쪽 중요합니다.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and가 나온 병렬 구조가 나오거든요. 병렬 구조에서는 얘가 중요합니다. D가 중요합니다. 얘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오답으로 뭐 paint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틀렸어요. 당연히 과거 동사가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뒤에 정확하게 좀 써주셔야 돼요. 렘브란트는 거울을 보고 그 자신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누구 중요하죠 이거? 주문법이죠. 제기대명사입니다. 제기적 용법. many time 여러 번 자신의 모습을 계속 그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요, around, 즉 숫자 앞에 around는 약이란 뜻입니다. 누구랑 유사하냐면요, about이요. 여러분, around 뭐의 주위에 about 뭐뭐의 대가 아니에요. 숫자 앞에 있는 얘네들 약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약 90점의 자화상을 그의 인생에서 그렸습니다. 아까 제가 짧게 사셨다고 했죠. 근데 되게 그림 많이 그렸죠? 자, 어쨌든 간에 마지막 나오는 여기 또 지침추로 나오네요. 그것들은 뭐죠? 바로 우리 렘브란트가 그린 자화상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셀프 포트레이트입니다. 자화상들. 그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바로 젊은 시절에서부터 노년까지 그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노년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거 다 밑에 아래쪽에 다 나와 있어요. 요 대명사. 이런 거 잘, 90점. 요거 다 좀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필기 다 하셨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싹 지우고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 뭐다? 유사한 점에 대한 이야기. 셀피와 자화상 모두 자신의 한순간을 기록하는 뭐와 같다? 일기와 같다. 자기 표현의 수단이다. 특히나 무슨 순간? 행복한 어떤 순간들의 시간을 기록하는 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주문법들은 당연히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과 이런 봤을 때 지칭 출원들 전부 다 체크하셔야 돼요. 지칭 출원, 제기대명사, 투부정사 용법의 목적은 당연히 시험에 나옵니다. 그다음 여기에 좀 유사한이라는 요 말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like랑 바꿔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lmost the same, 거의 똑같다라는 표현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ake, 여기 보시면 capture가 나오죠. 포착하다. 그 얼굴, 그 표정을 포착하다라고 했을 때 그 표정을 예를 들자면 record, 기록하다. 뭐 또는 catch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되죠? 그 다음에 이미지라는 거는 뭐 여러분 뭐 여기서는 픽처가 포토처럼 나왔고 이미지를 뭐 이미지네이션으로 바꾼다? 말도 안 돼요. 이건 상상이죠. 이런 거 안 된다. 주의하시고요. 참고로 이런 학교도 있어요. 물론 다이어리 스펠링 알겠지만 이렇게도 냅니다. diary. 이거는 뭐냐면요. 뭐죠, 얘들아? 낙농업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펠링 헷갈리지 말기. 스펠링 주의. 되셨죠? 그 다음에 아까 얼굴 요거 expression은 표정이다. 표현이 아니다. 표정이다. 그래서 모습 또는 표정을 뜻하는 appearance에 관한 이야기다. 이런 거에 관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잘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본문 삼가하기 전에 제가 한번 저희가 사실 뭐 웬만한 거 제가 다 아까 이야기를 해줘서 여러분들 뭐 잘 알겠지만 서술형에서는 보통 시험지 낼 때는 주문법인 투부정사의 관련과 주문법인 제기대명사를 서술형에 보통 많이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됐고요. 이제 요 내용 일치 문제도 제가 보아하니 막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풀어보시면 충분히 잘 풀 수 있어서 선생님은 시간이 이제 좀 지체가서 본문 3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은요, 마찬가지 주제가 나와요. 여기 문장이죠. 얘가 주제입니다. topic sentence죠.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동시에 마무리 conclusion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끝에 마무리입니다. 얘가 전체적인 주제예요. 뭐냐면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을 self와 self-portrait을 가지고 자화상을 가지고 결국에는 self와 자화상은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매개체다. 얘네들은 뭐다?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매개체.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표현해주는 매개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차이점을 갈 텐데요. 차이점 하면 달라지는 거니까 아까 유사성이 나와서 그때 similarly가 나왔잖아요. 이번 차이점이니까 반대적인 개념이 나오니까 여기 그러나. 그래서 당연히 얘가 빈칸 삽입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되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주의하시고 투부정사의 부사절 용법이 조금 위치가 뒤에가 아니라 이건 위에 있어요. 앞에.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하시고 나머지 한번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유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앞에 어떤 얘기를 했구나라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요. 셀피는 결국에는 핸드폰으로 찍는 거죠. 셀프 포트레이는 자기 자신을 그리는 거죠. 그지? 자, 여기 보시면 동명사가 주어입니다. 동명사가 주어로 나왔고요. 셀피를 찍는다는 것. 사실 이거는 to take랑 바꿔서도 상관없습니다. to 부정사 명사정법의 주어랑 바꿔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셀피를 찍는다라는 것은 당연히 동명사는 단수 취급이에요. 아주 쉽다. 쉽죠? 그래서 반의어가 difficult, hard라는 반의어죠. 우리는 그것을 중요한 단어 키워드가 이거예요. 빠르게 찍을 수 있어요. 얘의 장점은 빨라요. 우리는 빠르게 그것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할 때 이건 뭐다? taking. 포토 밑에 나오면 taking 셀피를 빨리 할 수 있다. 뭐를 가지고 수단입니다. 우리의 카메라를 가지고 at any time, at 전체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여러분 언제든지 셀피 찍는 건 빨리 할 수 있죠? 그겁니다. 하지만 똑같이 나옵니다. 누구죠? 바로 요거처럼 동명사가 주어로 나왔고
바꿔 쓸 수 있는 말 paint, to paint 됩니다. to paint가 되면 바로 to 부정사의 명사조 용법에 주어로 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화상을 찍는다라는 것, 동명사가 당연히 지금 주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이네. S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약간의 시간이 여기선 걸리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take는 보통 걸리다, 필요하다. 어떤 시간들을 가져간다는 게, take는 가져간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걸리고 요구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한, 그러면 여기 보시면 또 다른 점이 또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also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이 문장은 삽입 문제로 출제가 가능하죠. 이 자화상은요, 보여줍니다. 화가들의 개인적 어떤 그림의 화풍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림의 화풍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바꿔보면요. personal, 개인의 방법, 뭐의 방법, 그리는 페인팅. 이거예요. 자, 아까 우리 셀피는 빨리 찍어요. 언제든지. 이거예요. 빠르고 언제든지. 다시 다른 색깔 또 해볼게요. 셀피는 빠르고 언제든지. 근데 누구요? 자화상은 시간이 걸려요. 화풍을 알 수 있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그리기 위해서 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입니다. 주문법이죠? 네, 그리기 위해서 당연히 모델이 필요해요. 모델은 뭐죠? 화가가 그림 그릴 때 대상으로 삼는 인물이겠죠? 그래서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또 마찬가지 렘브란트처럼 네덜란드 원래 화가입니다. 근데 어쨌든 가난하게 살았죠. 그리고 후세에 사실 어찌 보면 높이 평가를 받았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굉장히 힘들고 고단하게 사실 살았던 화가 중에 하나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사실 그때 당시에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충분한이라는 게 나오죠. 얘가 형용사입니다. 굳이 만약에 조금 고급 어휘로 바꿔 쓸 수 있다면 sufficient 정도? 뭘 하기 위해 모델을 구하기 위해 충분한 돈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원인이고요. 뒤에가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결과적 개념을 알려주는 누가 나오죠? so가 나오네요. 돈이 충분히 없었기 때문에 결과 자신을 그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델을 고용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결국 그 자신을 그렸습니다. 자, 얘는 제기대명사, 주어랑 목적어를 때 쓰는 제기대명사의 제기적 용법입니다. 그리고 제기적 용법은 당연히 생략이 불가해요. 왜요? 당연히 만약 이게 없다 생각해보세요. 그는 그렸다. 어쩌라고. 뭐 누구를 그렸대? 이거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문장 자체가. 뭔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뭐 했을 때 그가 그의 자화상을 그렸을 때 그는 자 과거 동사 중에서도 규칙이 아닌 애가 나왔기 때문에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chose입니다. 누구의 과거형이죠? choose의 과거형. 동시에 뒤에 and를 기준으로 병렬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를 apply 하지 않도록 과거라는 거. apply 뜻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좀 밝은 색을 선택했죠. 그래서 dark가 반대말이고 이 방고의 그림을 보면 초기 때 그림은 좀 어두워요.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로 오게 되면서 다양한 작가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화풍이 바뀌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별이 빛나는 밤에 또는 뭐 해바라기 그림도 굉장히 밝게 느껴지죠. 그래서 밝은 색깔을 하게 됩니다. 이거 apply라는 것은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바르다. 여기서는. 근데 친구들이 apply 하면 지원하다라고 알고 있는 애들이 그 뜻 물론 있지만 여기서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바르다. 그래서 바르다에 퍼뜨리고 이렇게 바르는 spread나 푸돈도 가능합니다. 동의어로. 그래서 많은 양의 페인트, 많은 페인트, 물감이죠. 물감을 발랐습니다. 여기서 얼라러브는 누구랑 바꿔 쓸 수 있죠? 당연히 much랑 바꿔 쓸 수 있어요. 왜요? 페인트가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much랑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지칭 하나 나왔네요. this. 이것은 그의 유일한 하풍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그가 색과 앞에 있는 이 밝은 색과 그다음 많은 양의 어쨌든 물감을 사용한 그런 그의 화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래서 밝은 색을 고르고 많은 물감을 바르는 거. 약간 덧칠을 많이 하죠. 밝은 색을 고르고 많은 물감을 바르는 거. 이렇게 좀 정리를 잘 적어주세요. 그래서 we can see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his는 이 여기 나오는 it은 바로 앞에 있는 얘를 지칭하고 있죠. 그의 독특한 스타일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풍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다른 그림에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지칭추론 되게 중요하다는 초반에 이야기했죠. 영어라는 언어 자체는 대명사를 가장 사랑하는 이런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특히 영어 글쓰기는 문제가 문장 연결성, 긴밀성은 되게 연결하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그런 긴밀성 요소 중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가 바로 아까 여기 나온 디스나 또는 이런 애들이 결국에는 이 문장들을 서로 다 연관시켜 주는 아이들이 되게 중요하다. 내가 그냥 아니 여러분들 지칭추론 중요해요. 그러면 공감 안 되잖아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당연히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그렇다고 성격을 얘기해드렸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can express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나왔죠. 제기대명사 핵심 문법, 주문법입니다.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뭐죠? 수단. 바로 self와 self-portrait, 자화상을 통해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express가 show라고 바꿔도 되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want 다음에 to 부정사네요. 이 to 부정사는 그러면 want의 명사적 용법의 목적어에 해당되고요. 여기서 try는 한번 시도해볼래요? 시도하다라는 뜻입니다. 노력하다 아니에요. 시도 한번 해볼래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의 전체적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셀카는 찍기가 쉽고 어때요? 빨라요? 언제든 가능. 자화상은 어때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화가들이 보통 예전에 그리다 보니 개인적 화풍이 드러나고 방고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없어서 자신이 그리면서 자신의 이런 화풍들이 잘 드러나게 됐는데 밝은 색과 또는 두꺼운 물감, 고유한 화풍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단어를 예를 들자면 아까 apply 요 구간 apply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는 대명사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잘 사용을 부탁드린다라는 이야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전체적인 맥락만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여기다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빈 공간 여러분 있죠? 아니면 종이를 꺼내서 빈 공간에다가 조금 이렇게 잘 적길 바랄게요. 됐습니까? 선생님이 우선에는 이게 셀피를 봤을 때 전체적인 하나의 이 뭐지 매핑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가볼게요. 셀카와 자화상. 딱 요거 끝나고 끝내겠습니다. 셀카는 즐거움을 주고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하게 돼요. 특히 즐거움은 거기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특별한 순간을 포착해주고 즐거운 기억을 살린다. 쉬운 방법은 빠른 촬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언제든 가능하다. 됐죠? 그 다음에 좌화상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표현. 과거에 많이 그 표현을 했었다. 라는 거예요. 옛날에 자신의 그림으로 표현. 그 다음에 제작 과정을 보면
좀 시간이 소요가 돼요. 소요가 돼요. 글씨 예쁘게 써주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오래돼서 쌤이 빠르게 쓰는 거예요. 화가의 개인적 스타일이 드러나요. 그때 당시 모델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모델이 부족할 때 방고 예시가 나오네요. 그 방고가 어떻게 그렸는지. 그래서 화가들의 예시가 사실 자화상에서 나와요. 그 예시가 누구죠? 렘브란트. 그다음에 뭐 바깥 액자든 보통 안에 액자를 많이 써요. 렘브란트 할 때. 어쨌든 외래어니까 비세트 반 고흐 같은 경우가 나오고 렘브란트는 90점, 약 90점의 자화상을 그리는데 젊음에서 노년까지의 모습을 그리죠. 그다음 밝은 색상, 방구는 밝은 색상이고 두꺼운 두터운이라고 여러 번 발랐으니까 붓질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독특한 그만의 스타일이 형성이 돼요. 화풍이 형성된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유사점이 뭐다라고 했을 때 유사점 정리가 되어 있어요. 특정 시간에 이미지를 담고 기억 회상 매개체, 기억 회상, 일기 같은, 그다음에 자신 표현. 차이점은 제작의 용이성이에요. 예를 들자면 셀피는 간단하고 금방 찍지만 자화상 그렇지 않죠. 그리고 개인 스타일을 반영입니다. 반영. 그러니까 조금 더 자화상이 훨씬 더 개인 스타일이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셀카와 자화상은 자신을 표현해주는 매개체인데, 바로 여기 보시면 셀카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자화상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얘네에 대해 셀피와 자화상의 유사점, 마지막에 셀피와 자화상의 차이점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용 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투부정사의 부사절 용법의 목적.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제기대명사는 무조건 출제합니다. 당연히. 특히 서술형으로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저와 여기 오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친구들.